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해외에서 썰TV를 즐겨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해외에 있다 보면 한국 음식도 그립지만 한국 특유의 정서가 담긴 일상 이야기도 그립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와 관련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는 3년 정도 뒤에 올 생각이었는데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일찍 와버렸어요. 머리가 복잡한 그 일이라. 그 일은 제가 파혼한 일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제가 느낀 감정과 비례하려나요? 파혼을 했을 뿐인데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이래저래 컸습니다.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건 예비시모와 남자친구의 여성 비하적 태도 때문이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사람들 참 모자라고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결혼 문턱 직전에 가서야 알았네요. 아니, 자기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아? 대학원 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미 대학 좋은데 잘 나왔으면서 뭘 그렇게 또 배우겠다고. 나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리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대학원까지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가뜩이나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결혼 준비할 때는 별것도 아닐 일로 그렇게 싸운다는데 자기 대학원까지 다니면 아휴 싸울 일 더 생기겠네. 더 생기겠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내가 다 감당할 만하니까 가겠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가 아니라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 자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남녀가 바뀐 것도 아니고 다른 커플들은 여자가 더 서운해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왜 나 혼자서 결혼 준비 때문에 안달복달 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진짜 이기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이 결혼을 나 혼자 좋아서 자기한테 매달려서 제발 결혼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야? 저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필 결혼 준비와 비슷한 시기에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었기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무언가를 배우러 간다기보다는 제 일을 하는데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어서 선택한 대학원 진학이었습니다. 그때 대학원 다닌 게 실제로 제가 해외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어쨌든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한 순간부터 난리를 피웠습니다.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 결혼이 하기 싫은 거냐고, 왜 그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냐는 말을 해대며 저를 이상하게 몰아갔죠. 솔직히 말해서 후회를 해도 제가 하는 거고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도 제가 혼자 감당하는 건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과할 정도로 대학원 진학을 방해하는 거지? 남자친구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서로 지지고 볶고 하던 중 그때 가서야 남자친구가 제 대학원 진학을 막으려 했던 진짜 이유가 밝혀졌죠. 와, 너 진짜 고집 세다. 고집 세.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기어코 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야? 너는 그렇게 대학원까지 가면서 남자친구 기를 죽여야겠어? 그냥 대학원도 아니고 서울대 대학원? 참, 너 지금도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치면서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데 대학원까지 가면 아주 나를 완전히 무시할 거 아니야. 따박따박? 말대꾸?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오빠 아랫사람이야? 말대꾸? 내가 오빠한테 말대꾸 한다고? 우리 지금 대화하는 거야, 대화. 내가 오빠가 말하는 건 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여야 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내가 대학원을 간다고 오빠를 계속 개무시할 거라고? 아니,
대체가 그런 생각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평소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대꾸라니. 저는 저 말에서부터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 당시를 다시 생각하니 열이 또 받네요. 아니, 사귀는 사이에 말대꾸라니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연인 관계에서도 남자친구 말에 네네 하면서 복종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특히나 관계에 있어서 수직구조,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수직구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진 저한테 심지어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말대꾸라는 표현을 쓰다니요. 정말이지 말 그대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제가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놈이 순식간에 깨갱을 해서는 제게 꼬리를 내린 채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말입니다. 아니, 그래. 말대꾸라고 표현한 건 내가 미안해. 그런데 네가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 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진짜 사람 마음 몰라도 너무 몰라준다. 짜증나네 진짜. 내 입으로 이걸 굳이 말해야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나도 지금 짜증날 만큼 났거든? 그러니까 말 질질 끌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뭔데?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서 지금 별것도 아닌 거로 사람을 몇 날 며칠을 들들 볶는데. 남자 때문에 그런다. 너 가뜩이나 일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미팅하고 다니는 것도 나 진짜 많이 신경 쓰이거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가 서울대 거기 대학원에 가면 거기 오는 인간들 죄다 사업하는 인간들이라던데 가뜩이나 일 욕심 많은 네가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 사업하는 인간들 절반 이상이 남자인데 그 안에서 네가 또 사람들 만나서 이것저것 일 배운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닐 거 아니야? 속 시원하냐?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하나하나 너한테 다 얘기를 해야겠어? 내 성격 뻔히 알면서? 그냥 대충 눈치 좀 채서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원에 가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남자들과 어울릴까봐 그게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연애 초반에도 저를 향한 남자친구의 자격지심 때문에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초반이니까 맞춰가는 단계라 생각하면서 서로 다 이야기했고 제발 그런 거 느낄 필요 없다.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진짜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요. 심지어 그놈도 그때는 알겠다고 받아들였기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인간은 여전히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만 자격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빼고 누군가 잘난 게 싫은 인간이었네요. 그런 심보를 가졌으니 제가 대학원을 가는 것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싫어했던 거겠죠. 그런데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저 당시에는 저놈의 저 찌질하고 미저리 같은 면을 그저 질투가 많구나, 내가 좋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얼씨구나 귀엽게 넘겼습니다. 제가 대체 왜 저랬을까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런 인간 같은 부류를 만나고 있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헤어지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기에 정말 진심으로 충고드려요. 그때 안 끝내면 저처럼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 같은 걸 쓴다고 해야 할까요? 자, 이거 엄마가 자기한테 주라고 했어. 요즘에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건강기록부 같은 거 서로 확인하잖아. 뭐 그런 개념이야. 아니 어디서 그런 카페는 알아낸 것인지 인터넷에 뭐 결혼하기 전 확인해야 할 서류 리스트?
그런 게 있었나 봐. 엄마가 그거 찾아서 나한테 주더라고. 나도 한번 같이 보자. 대체 뭐가 적혀 있는 거야?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 남자친구는 제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기 엄마가 챙겨주었다면서 말입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서로 건강검진 하면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거야. 제 주변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저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별다른 기분 나쁨 없이 그 서류를 확인했어요. 기껏해야 건강 관련해서 확인해 오라는 서류겠거니 하면서 말입니다. 오빠,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에이, 설마. 설마. 이걸 진짜 어머님이 주셨다고? 진심이야?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서류를 확인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류에 적힌 내용들은 전혀 가볍지가 않았죠. 학력 증명서, 건강기록 산부인과 검진은 필수, 부모님 생존 여부, 살아계신다면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있는가, 직장이 있다면 현재 연봉은 얼마인가, 앞으로 연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등등. 이게 과연 결혼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인 건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요구할 서류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자기가 제 입장이었어도 저런 서류를 받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을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머릿속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아이, 그렇게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도 돼.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산다. 아니,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다 찾은 건지 몰라. 우리 엄마가 좀 엉뚱하기는 해. 저는 예비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인데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저와 함께 저 내용을 읽어나갔던 남자친구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표정은 당연히 굳을 대로 굳어 있었어요. 그 와중에 눈치 없게도 자기 엄마가 엉뚱한 면이 있다면서 그저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례할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힘들고 열받을 때일수록 웃는 게 인류라고 하잖아요. 어디 그럼 엉뚱한 너희 엄마가 작성한 거 너도 한번 적어봐라 하는 생각으로 똑같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이걸 찾으신 거구나. 그러네. 결혼하기 전에 이런 그것까지 다 알면 서로 좋기는 하겠다. 그렇지? 나중에 가서 서로 딴소리도 못할 거고. 이거 되게 좋네. 오빠, 그럼 오빠도 이거 똑같이 써봐. 우리 부모님한테도 오빠 거 받아서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겠다. 나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이 결혼이 오빠랑 나랑 좋아하니까 그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어머님이 어른이시긴 하다. 그렇지? 결혼은 현실이기는 하지. 그래, 맞아. 아유, 내가 또 이렇게 배운다. 그렇지? 오빠도 이거 써서 나한테 주라.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건강검진은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엄마 아빠는 오빠한테 괜히 실례인 것 같아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거든. 아, 차라리 이렇게 어머님이 먼저 서류 요구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다. 어? 나까지? 아니, 나는 뭐, 내가 뭘 더 적을 게 있나. 자기한테 얘기한 게 다야. 장인 장모님이 먼저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그런 거 드리는 거 그게 오히려 실례야. 안 그래? 뭐야 그 표정? 자기 진심이야? 나도 이거 쓰라고? 에이, 왜 이래 진짜. 뭐가 왜 이래야. 어차피 하는 거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왜 나만 어디 이력서 넣는 것처럼 이걸 다 적어? 어머님이 내 상황 다 아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도 오빠 상황 어떤지 다 아셔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나는 오빠가 적기 전까지 안 적을 거야. 어머니께 내 서류 가져다 드리고 싶으면 오빠도 똑같이 해. 오빠도 똑같이 건강검진하고 똑같이 비뇨기과 가서 필수로 검사하고 와. 오케이? 아유, 진짜 왜 그래?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비뇨기과를 가? 그럼?
그럼 나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고 와야 해? 말 되게 희한하게 한다. 어쨌든 나한테 이 서류 받아서 가고 싶으면 오빠도 똑바로 해. 그 전까지는 나도 싫어. 저 잘하지 않았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네. 아니 그러면 저는 어디 문제가 있어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고 오라는 건지? 내가 산부인과 가서 검진 받으니까 너도 그럼 비뇨기과 가서 검사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질색 팔색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냐고 하더군요. 하여간에 참 한결같이 찌질하고 치사한 놈이었습니다. 네가 나랑 똑같은 서류를 작성해 오지 않는 이상 나도 작성할 수 없다고 제가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자식 어떻게 했던 줄 아세요? 아마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왜 그 서류 안 가져왔냐고 할 거거든? 일단은 그냥 내가 둘러댈 테니까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알겠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길래. 그놈 결국 서류 작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했죠. 사실 그때부터 그냥 결혼은 엎어진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네요. 불신이 가득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예비 시댁에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다녀온 상태였고요. 첫 만남부터 한 소리 듣겠구나 하면서 저는 예비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인상부터가 별로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 자식이 인사 오던 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대접해 주었었는데 예비 시댁에 가보니 식탁에 놓인 건 배달시킨 중국 음식. 그나마 선심을 쓴 건지 짜장면 3그릇 탕수육 하나가 있더군요. 제가 사들고 간 선물이 너무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나, 듣던 대로 아주 떡 부러지게 생겼네. 응? 어서 들어와요. 내가 워낙에 바깥 일이 많아서 음식은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이해하죠? 바깥 일하다 보면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잖아. 이해 좀 해줘요. 참네. 저희 엄마도 학교 수업 나가시면서 일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바깥일은 돈을 번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노래교실 다니는 거, 그 바깥일이었어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거고 첫인상이 중요하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그저 좋다면서 실실 웃어대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자장면 3그릇과 탕수육에 놓인 식탁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시댁에 들어서기 전에 남자친구와 얘기했던 대로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서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그나저나 수영이는 내가 우리 민석이 통해서 준 서류를 아직도 작성 중인가 보네. 뭘 그렇게 어려운 내용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뭐 걸리는 게 있는 건가? 나는 오늘 만나기 전에 그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을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같이 만났을 때 이야기하면 되겠다 했거든? 뭘 어떻게 오늘은 그 서류 볼 수 있는 건가? 엄마, 그게 내가 그 서류 가지고 가다가 어디에 둔 것인지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수영이한테 못 줬네. 그런데 결혼하는데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무슨 회사 이력서 넣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괜히 그런 거 주고받아봤자 서류 불편하지. 주고받아? 뭘 주고받아? 수영이 집에서 너한테 그런 거 뭐 적어오라고 했었어? 아니, 아이고, 네가 뭐 적을 게 있다고. 딱 봐도 건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구먼. 어머머, 수영아. 너희 집에서 우리 민석이한테 그런 거 적어오라고 했었니? 아이고, 참네. 유별나시기도 하다, 어? 아니, 그러는 자기는요? 자기는 저한테 그런 거 적어오라고, 심지어는 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다 적어오라고 보내놓고서는 나 참 아주 내로남불의 정석이 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애써 웃음을 쥐어 보이며 저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아마도 그 자식은 제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말대답할까 전전긍긍한 거겠죠. 하지만 저도 성격이 있고 워낙에 할 말은 해야 하는 타입인지라 예비 시어머니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해 주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설마 하니 그렇게 유별나게 구실 리가요. 제가 오빠한테 똑같이 적으라고 했어요. 저만 적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결혼하는데 필요해서 적어오라고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데 그럼 저도 오빠한테 그런 서류 받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걸릴 것 없고 오빠도 걸릴 것 없으면 바로바로 서류 그깟 거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못 적겠다고 해서 저도 안 적었어요. 오빠 그 서류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오빠가 그 서류 적어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다 적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빠, 적을 수 있어? 아무래도 어머님이 그 서류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머, 수영아. 아이고, 정말로 듣던 대로 똑 부러지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똑 부러지면 그것도 탈나는 거 알지? 여기 지금 수영이 너한테 시댁될 곳이야. 나는 수영이 너 시어머니 될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드세게 나오면은 네가 나한테 첫인상이 좋게 남겠니? 아이고, 이거는 수영이가 지금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 서류 적기 싫으면 적지 말아라. 우리 민석이 핑계대면서 안 적는 거 보니까 오히려 수영이 네가 뭐가 걸리는 게 있는가 본데 뭐 사돈 댁들이야 상견례 때 뵈면 되는 거고. 그래, 뭐 결혼해서 지내보면서 차차 알아가자. 부딪히는 거야 그때 가서 부딪히겠지. 안 그러니? 네, 어머니. 저도 오빠가 그렇게까지 걸리는 게 많아서 불편해하는데 억지로 서류 적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빠, 어머니 말씀대로 부딪히게 되는 거는 뭐 결혼해서 살면서 드러나겠지. 나는 그래도 오빠 다 이해하니까 언제든 얘기해. 알겠지? 어머니, 어서 드세요. 자장면 불겠어요. 저는 말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질 생각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숙이면 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은 전혀 부족한 게 없고 완벽하지만 너는 아주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깔려 있었죠. 그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정말 밥 먹다가 체해도 이상하지 않을 팽팽한 분위기였어요.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음식을 먹던 중 시어머니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슬슬 회사에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결혼을 하면은 일 그만둬야 하는데 그럼 회사에서도 슬슬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 어머머, 설마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 회사 다닐 생각이었던 거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 다들 이렇다더니만은.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여자까지 이럴 줄 몰랐네. 얘 수영아, 결혼하면은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남자는 나가서 바깥일하고 그게 딱 이상적인 거야. 안 그러니? 너희 둘 다 나가서 일하면 언제 애 가져서 낳고 또 기르고. 그래, 애 낳아서도 엄마가 직장 일하면 그 애는 누가 키워? 응? 요즘에 학대 이런 것도 많던데 위험하게 애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네 어디네 남의 손에 맡겨서 키울 거야? 아이고, 절대 안 돼. 일단 결혼하면 무조건 회사는 그만둬라. 네가 네 남편 뒷바라지를 해줘야 남편이 밖에서 자기 일을 잘하지. 네 남편이 잘 돼야 너한테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에만 매진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하면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만 해야 하고 남편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에 대한 내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한테 제가 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말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가뜩이나 자격지심 심한 남자친구한테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가는 더 피곤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하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나 남자친구는 제가 그냥 해외에 지사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제게 미소를 지었죠.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때야 들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일단은 식 올리기 전에 회사에 미리미리 말해도 회사 입장에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사람이 마지막도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 거야. 알지? 네. 그런데 어머니,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집안일이야 오빠랑 저랑 반반 나눠서 서로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오빠 내줘야 제가 당연히 하지만 오빠 충분히 지금처럼만 한다면 굳이 제가 회사 그만두면서까지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어? 수영아, 나는 네가 나랑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 그만둘 줄 알았는데? 너 결혼하고서도 계속 회사랑 대학원까지 다 병행하려고 했던 거야? 가뜩이나 지금도 일주일에 얼굴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뭐야,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오빠가 그런 것 안 물어봤잖아. 그리고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살던 대로 일하고 공부하면서 사는 거지. 지금이야 일주일에 2번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오빠가 나 보기 싫어도 매일매일 봐야 하는데? 잠깐. 야, 수영아. 너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거니? 아이고, 아주 가지가지하네. 아니, 여자가 뭐 그렇게 욕심이 많니? 어? 아이고, 이거는 뭐 결혼을 해도 죄다 우리 민서이가 혼자 밥 해먹고 해야 할 상황이네. 응?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랑 서로 의지하고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거지. 무슨 결혼해서 가정부 노릇하려고 결혼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여자는 자고로 남자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는 게 여자로서 본분이다. 결혼해서 신혼생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아이부터 가질 생각해라 등등. 말로 듣기만 하는데도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휴, 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 얘 수영아, 어른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지, 응? 네, 어머니. 저는 일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대학원도 그만둘 생각 없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도 오빠랑 정확히 반반 나눠서 집안일 할 생각이고요. 아이 갖는 것도 저랑 오빠랑 충분히 둘이서 결혼 생활 보내다가 그 다음에 아이 가질 생각입니다. 수영아, 뭐야? 어머머, 얘.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어른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그렇게 하냐? 응? 너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내내 나한테 말대꾸하고 있는 거 몰라? 알아 몰라? 아니 어떻게 된 애가 한마디를 안 주네? 응? 한마디를 안 줘? 내가 너한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대학원? 여자가 머리에 든 것 많아서 어디다 쓴다고 지금 그렇게 꼬장 부리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어? 아이고, 왜 말을 안 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잘났어 하면서 따박따박 말 대답하던 애가. 아이고, 딱 보니 알겠네.
너 집에서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은 거니? 너희 집 부모님 뭐 선생님 하신다더니만 대체가 자식 교육 하나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남의 집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친대?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머, 저거 도끼 눈 뜬 거 아이고. 수영아,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어? 엄마도 좀 그만 좀 해봐. 예비 시어머니라는 여자와 제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자 남자친구는 일단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정 좀 하고 다시 얘기하자면서 말이에요. 집 밖에 나와서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를 앙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가 난 건 저만이 아니더군요. 야, 임수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생판 모르는 남이야?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아니고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내가 지금 너한테 화내는 게 이상한 것 같아? 야, 너 진짜 이거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알아?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말을 잘못했다고 한마디를 안 주고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는 건데, 어? 일 그만두기 싫어? 그럼 그냥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내 할 거 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 죽는 대학원도 그냥 다니면 되는 거잖아.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이 상황이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짜장면이 뭐야? 음식 차리는 게 그렇게 귀찮고 싫으셨으면 차라리 밖에서 보자고 하셨으면 됐잖아. 아니야?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빠 우리 집 왔을 때 생각해봐. 바깥일? 어머니는 노래교실 다니는 게 바깥일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학교로 수업 나가는 게 바깥일이야. 생각을 해봐. 밖에 나가서 당신 스트레스 푸느라 노래 부르고 온 것보다 당신 애들 가르치고 온 게 더 힘들지 않겠어? 그 와중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오빠 온다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두 분이 같이 음식 준비하셨어. 그리고 뭐? 여자가 배워서 어디다 쓰냐고? 아니 대체 지금이 조선시대야?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와, 진짜 임수영,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 너 진짜 그 말대꾸 하는 버릇은 어떻게 고쳐야 하냐? 어? 와, 그냥 고분고분 알았다고 한마디를 안 하네. 어? 지금 같은 상황도 네가 그냥 알겠다, 미안하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진작에 끝났을 일이야. 알아? 그리고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여자가 사회생활하면서 벌면 뭐 얼마나 대체 번다고. 대충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날린 건데? 아, 너 진짜 대학원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라도 만났어? 뭐 가서 보니까 사업한답시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비싼 밥 사 먹고 하는 놈들 보니까 나랑 결혼하기 아까워?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와서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태어나서 누구한테 손을 댄 게 저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훈육할 때도 하지 말라고 말로만 한 게 전부였는데 남자친구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고야 말았죠.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고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싸움만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댁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 나오기로 했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남자친구를 뒤로 한 채 들어선 그 집에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는 예비 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지난 척 말없이 제 가방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아이고, 참, 일 크게도 만든다. 응? 일 크게도 만들어. 여자가 벌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네가 하는 그 하찮은 일 그만두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니? 응? 어떻게 된 여자애가 그렇게 드세? 대체가 말이야. 집구석에서 뭘 가르친 것인지. 아이고, 드세다, 드세. 어? 저거 봐봐. 저거 어른이 말하는데 대꾸 한마디 없이 말이야. 야, 너 어디서 그렇게 싹 썼는 짓거리야? 응?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을 건들면 안 됐거늘.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들먹거리며 가정교육을 운운하던 순간부터 저는 이미 이 결혼을 할 생각을 저 멀리 사라졌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가득 찼습니다. 제가 또 마음 제대로 먹으면 오로지 말로서 사람 울릴 자신 있거든요. 저 보면서 삿대질을 하는 예비 시모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저도 입을 열어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싹 수 없는 짓거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주머니야말로 여자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 거예요? 하찮은 일? 내가 일하는 게 대체 뭐가 하찮은데요? 내가 하는 일 하찮으면 아주머니 아들이 하는 일은 그럼 뭔데요? 결혼 전부터 별말 같지도 않은 서류 내밀면서 싸우라고 할 때부터 내가 집안 수준을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자기 자식 소중하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어쩌면 그렇게 사람 몰상식해요? 뭐야? 아주머니? 야, 너 미쳤어? 이름이 기집애가 어디서 말이야? 너 미쳤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으니? 어? 이름이 기집애가 말이야. 너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 못해? 너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까지는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알아? 아이고,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그러냐? 응? 그래봤자 어디 중소기업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으면서 살겠지. 응?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데? 예비시모와 제가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소리에 남자친구 놈도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한테 한 대 세게 얻어맞아서는 뺨은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말입니다. 그 자식은 저한테 소리치면서 너 당장 나가라고 난리였어요. 그래, 이판사판이다. 헤어지는 마당에 너희 땅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라는 생각으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명함을 척하니 내밀었습니다. 남자친구 놈과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명함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저는 사람 덕이 그렇게까지 쩍 하고 벌어지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지금? 수영이, 너... 아니 자기야. 자기 나한테 그냥 회사 다니고 있다고 했었잖아. 이거 지금 뭐야? 나한테 뭐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이게 대체 뭐야? 자기가 진짜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라고? 회사를? 어머머? 어디 봐봐. 어머 세상에. 너 이거 뭐야? 네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회사 사장이라고? 어머머. 네가 사장이야? 어머머. 그 두 모자는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들고 한참이나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렇게나 화를 내고 저를 몰상식하고 가정교육 받지 못한 여자로 몰아가던 예비시모와 남자친구 놈은 저를 순식간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기사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으로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놈이 그걸 어떻게 본 것이었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해서는 제게 살갑게 굴려는 그 인간들을 보고 있자니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이런 거면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하지. 아이고, 회사 대표가 결혼한답시고 회사를 그만두면 그 직원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머, 참 대단하다. 응? 아이고, 이런 거면은 나한테 진작에 말을 하지. 괜히 서로 얼굴 붉혔네. 아이고, 수영아, 내가 미안하다. 응? 아니, 나는 네가 상황이 이런 줄은 몰랐으니까는 그랬지. 내가 알았으면 설마 니 이랬겠어? 응? 아이고, 참 어린 나이인데. 그것도 여자가 말이야. 대단하네, 응? 수영아, 나한테 진작 말을 했었어야지. 이게 뭐야, 지금. 참. 아휴,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쯤 하고 우리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 어? 한 번 보고 말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계속 볼 사이잖아. 안 그래? 한 번 보고 말 사이야. 내가 오늘 입고를 당했는데 너랑 결혼할 것 같아? 내가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지지 않고서야 이 결혼 절대 안 하지. 저요? 결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봐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랑 너희 엄마한테 말 대답 안 하고 어디 정신 나간 여자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내내 대답만 하는 여자 찾아서 결혼해. 그런 여자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알겠어?
어머머, 얘 수영아.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 내 이름 좀 그만 불러요. 아주머니랑 아주머니 아들 입맛에 맞는 여자 골라서 결혼하라고요. 알겠어요? 어머머, 얘! 야, 수영아! 임수영! 아, 저는 그 집을 도망치다시피 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 놈은 맨발로 뛰쳐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길을 나서려는 제 차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결혼을 엎을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그놈이 차에 들러붙든 말든 그대로 직진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쫄보 자식 살아보겠다고 뒤로 발라당 넘어지더군요. 그 뒤로도 몇 개월간을 제게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까지 해가면서 매달리던 그놈과 그놈 엄마를 피해 저는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뭐 거의 도망치다시피 왔네요. 저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고 나서 그놈 있죠. 어디 다른 여자 만나서 금방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대요. 그 소문을 그놈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네요. 하기야 그런 집안에 정상적인 여자가 가서 버틸 수가 없죠. 저는 제가 제일 잘한 일이 그놈이랑 파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파혼을 하고 나니 남자를 만난다는 게 겁이 나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다예요. 어떠셨나요? 저 파혼 잘한 거죠? 그런 놈이랑 인연을 끊고 나니 사업은 승승장구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저한테도 마음 맞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럼 조만간 꼭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날을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기는 봄이 아니라 여름이 껑충 다가온 것 같아요. 물론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사연을 보내면 좋으련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남편이었던 그 자식이 얼마나 거지 같은 인간이었는지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어이없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게 뭐야? 아이, 지금 장난하는 거지? 진짜? 진짜 이걸 다 적으라고? 나한테 보낸 거야? 에이, 오빠. 내가 지금 어디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이력서 내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데 누가 이런 것까지 해. 누가 이런 것까지 하기는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지. 에이, 지영아. 어? 정말이라니까. 자기야, 이런 거 뭐 지금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은 결혼하고서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성격 차이?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인간들 있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니, 성격 안 맞는 걸 연애할 때 몰랐겠어? 성격 안 맞는 거야 어느 정도 고려하고 결혼하는 거고 그냥 이유는 하나야, 하나. 돈 때문이라니까? 왜 이런 게 있었던 걸 나한테 말 안 했냐? 빚이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휴, 난 진짜 자기랑 그런 일 겪을 거 생각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가 하늘 끝까지 솟아. 지영아, 이게 다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영이 네 입장에서도 봐봐. 내가 너랑 결혼을 했어. 세상에나. 그런데 나한테 빚이 한 몇 천이 있었네? 너 괜찮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서로 알 거 다 알고 짚을 거 다 짚고 결혼하자 이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결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인간은 저한테 엑셀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가 알 거는 다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놈이 보내온 엑셀 파일을 열어본 저는 당연히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결혼하기로 한 사람한테 그런 파일을 받아보고 기분 좋을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 인간이 제게 보내온 파일을 간략히 말하자면 금전적 상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학자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갚았고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한도는 얼마나 있는 건지 일단 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서로 굳이 공유를 해야 하는 건지 싶었거든요. 학자금을 갚아도 제가 제 월급으로 갚을 생각이었고 빚이라고 해봤자 저는 학자금이 다였어요. 그래서 굳이 일일이 이런 걸 다 얘기해서 무슨 사업하듯이 서로 조율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짚고 넘어가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자고. 응? 서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우리가 가전제품이며 집 구하는 거면 다 예산을 맞춰서 하지. 주영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 오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조르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작성했어요. 그래, 차라리 있는 그대로 알아야 우리 앞으로 사는 살림살이 기준도 생기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 드러나요. 뭐야? 왜 오빠는 안 보낸다는 거야? 애초에 오빠가 나한테 말했던 게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대체. 아니, 오빠가 나한테 애초에 이걸 작성하자고 했던 게 서로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뭘 사고 어떻게 금액 맞출지 뭐 그런 거 정할 목적 아니었어? 그래서 나도 적고 오빠도 적어서 같이 있는 대로 드러내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오빠는 안 하고 내 것만 내놓으라고? 왜 말이 바뀌어? 오빠 공유 안 하면 나도 싫어. 둘이 똑같이 해야지. 지금 이게 뭐야? 별것도 아닌 거로 오빠가 일 다 키워놓고서 자기는 쏙 빠진다는 게 말이 돼? 아이고, 또 진지하게 나온다 또. 나는 자기한테 연애하는 내내 있는 그대로 다 말했었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내 상황 전부야. 내 학자금 절반 갚았고 앞으로 4년 정도 더 갚으면 되고 신용카드 한도라고 해봤자 우리 나이 또래 직장인들 정도로 있는 거고, 어? 나는 진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한테 얘기한 게 전부야. 그럼 뭐 나는 오빠한테 거짓말했을 것 같아서 나한테 이거 작성해오라고 한 거야? 나야말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빠한테 말해온 게 전부야. 내가 뭐 사채 빚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오빠야말로 사람 되게 이상하게 만든다? 아, 몰라. 오빠도 작성해서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도 안 할래. 이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이런 거 하는 거 싫다고 했었지. 할 거면 둘 다 똑같이 하던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웃긴 게 분명히 저한테 서로 똑같이 작성해서 같이 공유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너한테 있는 그대로 말해왔기 때문에 굳이 서류 파일까지 작성해서 너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자기한테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저는 너도 똑같이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싫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는 결국은 그 서류 서로 보지 말자고 그렇게 얼버무리더군요. 아이, 그래. 지영이 네가 나한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너 믿을게. 오케이? 그럼 된 거지? 와, 정말 사람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있죠? 그놈이 그런 인간이었던 것 같네요. 아주 최악의 인간이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가면서 마치 그래, 네가 어리니까 내가 이해해줄게 하는 듯한 그 태도. 제가 왜 진작에 파혼하지 않았던 건지 저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나마 과거의 저를 변호해보자면 이미 양가 어른들이며 지인들한테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기에 이 결혼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파혼을 해버리면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 입장도 난감해진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 번의 고비를 또 무시하고 그놈과 계속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자식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야비하고 치사한가 했더니만은 처음 인사를 간 시댁에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아들 자식이라고는 이놈이고 한 명이지만서도 내가 너한테
나 부양하라는 소리 안 한다. 나 그렇게 생각 없이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결혼해서 나가는 자식 자기네들 인생 살게 해줘야지. 안 그러니? 혹여나 지영이 너희 부모님이 염려하시거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우리한테 부양하라고 안 할 거라고 너희들 앞에 약속했다고 말씀드려라. 알았지? 아유, 나는 옛날 노인네들처럼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려서 얹혀 살고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싫어.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그런 게 제일 추한 거로 생각해. 아니, 요즘 세상에 100세 시대는 훌쩍 넘어서 150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이에 자식한테 손을 벌어? 아유, 나는 그런 인간들이 제일 무능력하고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해. 아차차,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또 줘야지. 잠깐만.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혼자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그런 걸 굳이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아 했습니다. 아니, 부모님은 아무래도 신경 쓰이긴 하셨겠죠.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외아들의 홀어머니가 계신다면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셨겠네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넉넉하지 않은 시댁 형편을 생각해서 신혼집까지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견례장에서 그런 말을 하면 괜히 시어머니가 민망해 하실지도 모르니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네가 말하고 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듣기도 전에 저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랍을 뒤적뒤적 하시더니 뭔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빈말로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가족들 사이라고 해도 정확히 할 거는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자, 보이지? 나 한명숙은 죽는 그날까지 아들 며느리한테 얹혀 살지 않을 것이다. 응? 저기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한테 부양 이런 거 해달라고 안 한다고 했잖아. 우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정확히 할 거는 정확히 해야 하는 거니까. 그놈의 정확히는 아주 결혼 생활이 파탄나던 그날까지도 시어머니는 여자는 습관적으로 정확히 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귀가 닳도록 해댔습니다. 아들이라는 놈은 틈만 나면 있는 그대로라고 하지를 않나. 엄마라는 사람은 틈만 나면 정확히라고 하지를 않나. 문제는 두 사람 다 자기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자기가 쓴 각서를 내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부양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도 너희 신혼집 관련해서 지원을 굳이 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나 싶어서. 내가 우리 상은이한테는 진작에 얘기를 해뒀는데 지연이한테는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지? 결론적으로는 나는 너희 결혼하는데 일절 지원해주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남편과 내가 알아서 해결하자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굳이 저렇게 당신 입으로 얘기를 꺼내니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집에 관해서 말이에요. 어머니,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렇게까지 해야 나중에 서로 탈이 안 나는 거야.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 얘기하셨는데 신혼 때 돈 아껴서 나중 가서도 그 돈 기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부모님이 집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상견례 전에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오늘 찾아뵌 김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신혼집 이야기를 하자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까지 두 사람 다 안색이 확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내민 각서를 슬쩍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보면서 입이 찢어져라 한바구음을 지어 보이는 남편.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스리슬쩍 당신이 내밀었던 각서를 챙겨드는 시어머니에게서 각서를 빼앗아 들었어요.
솔직히 괘씸하기도 했거든요. 집 얘기를 듣자마자 인간들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리는데 얄밉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어머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기념으로라도 가지고 갈게요, 어머니. 에헤이, 그러니까 엄마,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적지 말라고 했잖아. 어차피 가족들 사이에 뭘 그렇게 정확히 하겠다고. 아유, 지영이는 엄마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 뭘 각서까지. 지영아, 자기야, 우리 엄마가 무슨 뜻으로 얘기한 것인지 다 알지? 아유, 이런 거, 이런 각서 있으니까 괜히 거리감 느껴지고 그런다. 자, 우리 서로 무슨 얘기한 건지 다 알았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읽었다 치고 버립시다. 응? 그나저나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생각까지 하셨던 거 내가 진작 알았으면 감사하다고 다시 찾아가서 인사드렸을 텐데. 엄마 아들 진짜 장가 잘 간다. 그렇지, 엄마? 아유, 그러게. 사돈 될 분이 속인 참. 아유,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저기 주영아, 그거 각서 찢어버리자. 응? 아니에요. 어머님이 각서 쓰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갖고 있고 싶어요. 오빠, 어머님이 주신 건데 굳이 버리고 싶지는 않네? 그리고 오늘 대화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확히 해야 할 거는 정확히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안 그래도 오빠랑 저랑 결혼 준비 얘기하면서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둘이서 다 알아서 하자고 얘기했었어요.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결혼하면서까지 부모님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요. 사실 신혼집도 엄마가 제 명의로 해주신다는 거 그렇게까지 받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명의는 저희 엄마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괜찮지? 엄마 아빠가 집 해주시는 게 어디야? 제가 집 명의를 저희 엄마 이름으로 했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꽤나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욕심도 많죠. 그리고 염치도 없죠. 무슨 욕심들이 그렇게나 많은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서 그 각서를 빼앗으려 이런저런 말로 저를 회유하려 했지만 저는 절대 그 각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찝찝하고 불편하게 시댁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서는데 인사하러 가서 상황이 어땠냐는 친정 부모님의 물음에 그저 좋은 분이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히 얘기했다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속상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확히 선을 그은 채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작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둘이 살면서 잘 맞춰가면 큰 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말했던가요?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결혼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는 남편과 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쪽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문제가 저희 부부한테도 영향을 미쳤죠. 더군다나 그게 시어머니의 문제였으니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놈의 집안과 엮이면서 저는 경찰서를 수도 없이 들락날락했어요. 참 살면서 경찰서를 가게 될 일이 생길 줄이야. 그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경찰서를 가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우리가 타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판돈이 억 단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풀 겸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아니 대체 누가 신고한 거예요? 선민이 엄마 여동생이 신고한 거 아니야?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니 겨우 하트 몇 번 한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찰서 끌려와서 앉아있을 꼴이냐고 이렇게.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도박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아유, 아니 어머님 여기 오신 거 하루 이틀도 아닌 거 아드님도 아시죠? 그러면 어머님이 이런 거 못하게 해야죠. 아니 집에서 가족이 말려야지. 아이고 나 원참.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번 다시 도박판에 손 못 대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야 지금? 이것 봐요. 당신이 경찰이면 다야?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죄인 취급해요?
네가 왜 사과를 해? 이놈아! 이거 나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냥 아줌마들 몇 명 모여서 심심풀이로 화투 잠깐 친 거라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경찰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 어? 아무 죄 없는 우리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들 시간에 나가서 나쁜 놈들이나 잡어. 응? 왜 우리를 붙잡고서 이랬네 저랬네 난리야? 아이 참 엄마 좀 자기야 자기는 나가서 아버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봐. 어? 엄마 상황 얘기해서 어머머 사돈한테 나 여기 온 거를 왜 얘기를 해? 얘 아가 됐어. 하지마. 얘가 미쳤나 봐. 나 너희 창인 장모한테 밉보일 일 있어? 그런 걸 뭐하러 얘기해? 그럼 엄마가 애초에 이러지를 말았어야지. 아,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시어머니는 제가 그놈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도박으로 몇 번씩이나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공무직에 종사하고 계셨죠. 처음에야 아버지도 사돈이니 어떻게 좀 해주셨지만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 입장도 난처해지니 더는 시어머니 도박 문제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문제는 뭐였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경찰서를 들락날락 했던 이유가 도박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돈 어디다가 두셨어요, 네? 어머니 그 돈만 돌려드리면 다른 분들이 그냥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어디 있는지 그것만 빨리 말해주세요. 네? 엄마 자꾸 이럴 거야? 엄마 진짜 뭐 이렇게 그냥 버티다가 감옥 가고 싶어? 자식이랑 며느리 경찰서 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교도소로 면회까지 가게 할 거야? 대체 왜 이래 정말? 몰라 모른다니까. 이것 봐. 이 옆에 애들 진짜 해도 너무하네. 어? 내가 그 돈을 못 떼먹을 사람 같아? 내가 계좌가 막혀서 그 돈 그거 해결하느라 연락 좀 못 받고 한 거 아니야. 세상에 그거를 가지고 같이 놀고 먹던 사람을 신고해? 뭐 계좌가 막혀? 어이구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무슨 계좌가 막히기를. 한명숙 너야말로 너무하지? 응? 그 돈 그거 얼마가 되는 돈이라고 그거를 가지고 나르려고 난리를 쳐 난리를. 그나마 우리가 네 말대로 같이 얼굴 보고 알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 돈만 돌려받으면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 거야 알아? 참네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까지 아주 별꼴을 다 보이네 저 옆에 내가. 응? 야 상원아 너 너희 엄마 간수 좀 똑바로 해. 야, 너 왜 네가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우리 아들한테 네가 뭔데 큰 소리야? 그래, 니들 맘대로 해. 나 그 돈 그거 먹고 죽으려도 그 돈 이제 나한테 없으니까 고소를 하던 감방에 집어넣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몰라. 배째라고. 도박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평판이며 신용도가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개모임을 하다가 그 돈을 떼어먹으려 했던 것도 여러 번.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또 들락날락 거렸네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반성은커녕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면서 시댁에 숨겨진 비밀까지 알게 되죠. 아이고 평생을 그 모양으로 사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집을 나갔지. 얘 상원아 너 정말로 이 아줌마가 너 오래 보고 지내왔으니까 응?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희 엄마 계속 저 모양 저 꼴이면 당장에 인연 끊어라. 응? 집을 나가요? 오빠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했었잖아. 아버님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럼 아버님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뭐야 대체?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 아이고, 이거 안 나! 이 망할 년, 어디서 그딴 인간을 얘기를 꺼내? 이게 정말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네가 보태준 게 있냐고! 인연이 어디서 달린 주둥이라고 함부로 나불거리기를! 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상황이 정리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떠난 것이었죠.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바람나서 집 나간 남자로 칭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시아버지가 외도를 했던 건 잦은 도박과 상습적인 사기 행각으로 이웃의 문매를 맞은 시어머니에게 질려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아도 정이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과 불화가 컸다기보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자주 싸웠고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 엄마만 감싸고 도는 남편의 태도도 한몫하기는 했어요. 그 인간의 잘못이 없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자기 엄마만 감싸고 도는지 그 수준이 사람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야, 김지영, 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화장품 세트 얼마나 한다고 장모님 것만 사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장모님만 챙겨드릴 거면 애초에 그럼 이런 거를 내 눈에 안 띄게 숨겨놓기라도 하던가. 어떻게 떡하니 눈에 보이는데 두고서는 뭐 나 약 올리는 거야? 아니면 나랑 싸우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제가 저희 친정엄마 드리려고 샀던 화장품 세트 때문에 다퉜던 적이 있었어요. 화장품 포장을 해서는 식탁에 올려두었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난리를 쳤었죠. 왜 자기 엄마랑 저희 친정엄마를 차별하냐면서 말입니다. 저도 할 말 많았어요. 그 자식한테 전혀 미안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고요? 당연히 엄마 생신이니까 엄마 선물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생신인데 어머님 선물 챙겨드릴까?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해? 얘기를 해봐. 내가 지금 잘못한 거야? 뭐야? 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 할 말 많은 것 같던데 왜 지금은 말을 못해? 말해보라니까? 내가 잘못을 한 거면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게.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잊은 거 맞구나? 그래서 아까 술 먹으러 나간다고 말한 거였어? 나는 당신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 네,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잊은 건 생각 못하고 그저 제가 자기 엄마 안 챙겼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선물 산 거다라고 하니 그놈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 없죠. 그러면서도 일단 선약은 선양인지라 친구들과 모임에는 빠질 수가 없다면서. 그 자식 기어코 저희 친정엄마 생신 식사 자리에는 오지 않고 자기 친구들 모임에 갔습니다. 물론 제가 가라고 했지만요. 그런 인간 데리고 가서 저희 친정엄마 생신 축하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왜 같이 안 왔냐는 친정 부모님의 물음에 일이 많아서 못 왔다고 하고 제가 제 돈을 넣은 봉투를 남편이 엄마들이라고 하면서 챙겨드렸네요. 어찌나 씁쓸하던지. 그래서 그해 있던 시어머니 생신 저도 안 챙겼습니다. 남편 놈이 저한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 와중에도 그놈은 자기가 한지 생각 못하고 삐져서는 일주일이 넘도록 입을 꾹 쳐닫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정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점점 저와 그놈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부부관계에 도끼질한 것은 그놈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잘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집 내놓고 장모님한테 상황은 일단 좀 둘러대서 그 돈으로 해결 좀 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아니야? 남편이라는 인간은 신혼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앞서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고 일부러 명의를 제가 저희 엄마 앞으로 해둔 집이었어요. 그런 집을 팔자고 제게 제안을 하다니. 그놈은 이미 그때부터 정신이 나간 놈이었어요. 그 집을 왜 팔자고 했는지 짐작이 가시려나요? 어머님이 그놈의 도박하겠다고 끌어다 쓴 사채빚을 왜 내가 갚아? 어머님이 버리신 일 어머님 보고 처리하시라고 해. 아니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던가. 야, 김지영! 너 말 진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뭐가? 왜? 서운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뭐 기분 좋은 것 같아? 우리 친정부모님이 잘 살아보라고 해주신 집을 어머님 사채 빚을 갚는데 쓰라고? 그것도 도박하겠다고 사채 빚을 낸 거를? 지금 나랑 장난해? 도대체 어디까지 어머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뭔 줄 알아? 어머니 뒤치다꺼리. 네가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 너희 엄마가 사고치는 거 뒤치다꺼리 했어. 도대체 양심이 있기는 한 거야? 양심은 있기는 한 거냐고. 양심? 이게 지금 양심까지 거론할 일이야?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어차피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 너랑 나 살라고 사주신 집 아니야? 그럼 우리가 우리 필요한 데 쓰는 거면 괜찮은 거잖아. 야, 김지영. 우리 엄마가 남이냐? 우리 엄마가 남이냐고.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두 분 같이 계시니까 서로 의지라도 하시면서 지내시지. 우리 엄마는 혼자야, 혼자. 너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야, 너 사람이 왜 이래? 너 내가 알던 지영이 맞아?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냉정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불쌍해? 그래.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내가 더 전화도 자주 드리고 반찬해서 갖다 놓고. 말 똑바로 해.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어? 툭하면 도박하다 걸려서 경찰서 끌려가. 툭하면 남의 돈 들고 나르려다가 붙잡혀. 그런데 뭐 이제는 하다 도박하겠다고 사채빚을 져? 그런데 그걸 나보고 이해하라고? 대체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저놈과 저놈 엄마라는 여자를 이해해줘야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매정하고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떤 시어머니가, 어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도박해보겠다고 빚을 억가까이 만들어버리냐고요. 저는 그 사채업자들도 웃겨요. 도박하겠다고 돈 빌려가는 사람을 뭘 믿어서 억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매정하고 차가웠나 봐요.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혼자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희 친정 부모님에 비해 자기 엄마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나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와, 그래. 너는 몰라. 너는 모르지? 네 부모가 이혼하기를 했어. 뭐를 했어. 그런데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시어머니도 너한테 부모야. 너 나랑 결혼했지? 너랑 결혼한 남자 낳아준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사람이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면 도박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네가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하든 뭐라든 나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엄마 편 들 거야.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무조건 우리 엄마 편 들 거라고. 막말로 우리 엄마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뭘 했어? 내가 너한테 합의금 달라고 한 거냐? 아니잖아. 야, 우리 아직 젊어. 젊으니까 월세로 살아도 금방 돈 벌 수 있다고. 아니야? 너는 그 정도 자신도 없냐? 그래서 다 늙어가는 우리 엄마 그냥 이대로 두고 보겠다는 거야? 저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주 억지라는 억지를 다 부리면서 저를 못돼 처먹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젊으니까 월세로 시작해도 금방 돈을 모을 수 있다.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데 그때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래,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는데 그런데도 정말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는 거 말입니다. 물론 이게 평균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더군요. 그래도 나아지겠지, 이 관계가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놈이 울고 발악을 하면서 자기 엄마를 왜 안 챙기냐고 난리를 치는데 마음이 식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그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혼자 난리를 치던 인간이
제가 가만히 있자 상황 파악을 하려고 잠잠해지더군요. 얼마간의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을 견디다 못해 먼저 입을 연 건 그놈이었습니다. 뭐야? 뭔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집 팔 거야 말 거야? 아니면 같이 대출을 좀 받아주던가. 나는 네가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면 너랑 같이 못 살아, 알아? 참네. 세게 나가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나 보죠? 사과는커녕 그놈이 제게 한다는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자기 엄마 돈 안 주면 이혼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쉬울 게 있나요? 어차피 마음은 식을 대로 차갑게 내려앉았는걸요?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 잘 꺼냈네. 이혼하자 그럼.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인데 이혼한다고 너랑 나랑 서류에 뭐가 남기를 하니 뭐 어떠니? 이혼하자. 나는 너랑 너희 엄마 뒤치다꺼리 하면서 우리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 내 인생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뭐? 젊으니까 월세로 살아도 된다고? 그래, 살 수 있지.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뭐가 싫은 건 줄 알아? 너랑 내가 우리 둘이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월세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면 나 괜찮아. 네 말대로 우리 젊으니까 돈 벌면 돼. 모으면 돼.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야? 너희 엄마가 자기 좋자고 도박하느라 탕진한 돈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집을 팔아? 내가 그걸 좋다고 할 것 같아? 미안한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월세로 시작해서 살고 싶으면 다른 여자 만나서 그 여자랑 너희 엄마 뒤치다꺼리 하면서 월세로 살아. 알겠어?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갈라서자. 여기 우리 집에서 해준 거 알지? 지금 당장 네 짐 챙겨서 나가. 나 너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거 침입으로 했다고. 너랑 나랑 혼인신고 안 했잖아. 우리 부부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험하게 나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네 짐 챙겨서 나가.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안 나가? 경찰 불러야 나갈래? 나 진짜 경찰 부를 수 있어? 못 나가지.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너 그거 알아? 사실혼도 결혼관계 인정되는 거? 나 너랑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거야. 그걸로 우리 엄마 빚 갚으면 되겠네? 참네. 내가 왜 나가? 나 못 나가. 끝까지 찌질하고 치사한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 저한테 사실혼도 결혼관계가 인정되는 거라면서 저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거라고 하더군요. 위자료 받아내서 자기 엄마 빚 갚는 데 쓰면 된다고 말입니다. 정말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순간도 그 자식이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경찰 불러서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물론 경찰분들은 왜 그러시냐 좋게 얘기하시라 했지만 저는 이혼할 거고 혼인신고 안 되어 있는 사이라고 했어요. 저 자식 당장 내 집에서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거 좋게 안 넘어간다. 이거 주거 침입이다를 외쳤고 결국 경찰들은 그놈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정말로 그놈이 제게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사실혼 관계를 앞세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저희 친정부모님과 제가 그놈과 그놈 엄마 뒤치다꺼리 하느라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앞세웠어요. 그놈 엄마가 도박 때문에 경찰서를 왔을 때 저희 아빠 직책에 피해를 보았던 것, 그리고 저희 그놈 엄마가 갯돈 떼어먹어서 경찰서에 갔을 때 제가 가서 입은 정신적 피해, 저는 그 모든 것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나한테 위자료를 받아먹어? 너 그러고 싶니? 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네, 내 눈이 아주 발바닥에 붙었었나 보다. 나는 너랑 그냥 헤어지고 끝내려고 했어. 그런데 일 키운 건 너잖아. 그냥 네가 내 집에서 짐 싸들고 나갔으면 끝나는 건데 위자료 받아서 너희 엄마 빚 갚겠다고 난리법석 피운 거 너야. 네가 일 키운 거잖아. 나는 좋게 끝내려고 했어. 그냥 너랑 헤어지면 끝이니까. 뭐 어쨌든 판결이 이렇게 난 걸 어떻게 하겠어? 위자료 이달 안에 나한테 보내. 그럼 진짜 끝이니까. 제가 위자료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죽자고 담긴 건 그쪽이니 저도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죠. 그놈만 몰랐을 뿐 누가 봐도 제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놈은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저한테 위자료를 줬어요. 받는 김에 자기 엄마 빚 갚을 정도까지 받아서 줬으려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 자식한테 위자료 받고 나서 저는 번호 싹 바꾸고 이사했거든요. 그놈과 그놈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현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워낙에 치사하고 빈대 같은 모자니까 어떻게든 해결했겠죠. 지긋지긋하고 추했던 제 결혼 생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결혼 생활 어떠셨나요? 참 찌질하죠. 어디 가서 결혼했었다고 얘기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왜 이혼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저는 2번 다시 저 당시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사연을 끝으로 절대 생각도 안 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 할 이야기 다 했으니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